경기도 안산의 한 가정집에서 40대 남성이 자녀들을 인질로 잡고 5시간 넘게 경찰과 대치했습니다. 별거 중인 아내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였는데요. 인질극은 방금 전 끝났지만 아내의 딸과 전 남편이 숨졌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고정현 기자, 사상자가 있었다고요? 네, 5시간 넘게 이어진 인질극은 조금 전인 2시 30분쯤 끝났습니다. 이 경찰 특공대가 옥상을 통해 창문을 깨고 진입해 용의자 47살 김모 씨를 체포했습니다. 이 집에는 김 씨를 포함해 총 5명이 있었는데요. 이 고이인 큰딸과 딸의 친구는 구조가 됐지만 아내 전 남편은 숨져 있었습니다. 이 고1이었던 작은 딸은 흉기에 찔린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이 경찰은 숨진 전 남편의 시신 상태로 봐서 어제쯤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인질극이 벌어진 다세대 주택은 전 남편 명의로 돼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김 씨는 아내가 최근 자신과 연락을 끊고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어제 전 남편의 집을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경찰에 신고가 들어온 것은 오전 9시 30분쯤인데요. 김 씨의 아내가 재혼한 남편이 아이들을 인질로 잡고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이 아내와 별거 중인 김 씨가 부인을 만나게 해달라며 자녀 등을 붙잡고 인질극을 벌인 건데요. 경찰은 결국 경찰 특공대를 투입하고 인질극을 종료했습니다. 현재 김 씨는 안산 상록경찰서로 압송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안산 인질극 현장에서 채널A 뉴스 고정현입니다.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 대한 평가와 춘추 전국시대를 맡고 있는 야당 상황까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태호 고려대 교수, 김철근 동국대 교수, 최진영 임방글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정치권 얘기하기 전에 조금 전에 저희들이 현장 기자 연결을 해봤는데요. 또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어요. 최 변호사님, 다시 한번 이 사건을 한번 좀 차근차근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줘 보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네.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네. 다가구 집에서 네. 오늘 9시 반쯤에서 네. 인질극이 벌어진다는 신고가 들어와서 네. 경찰이 출동해 봤더니만 네. 지금 그 경과가 어떻게 됐냐 하면은 지금 신고한 분이 여자분인데요. 그분이 그렇죠. 이혼을 하고 네. 재혼을 했는데 네. 한마디로 재혼남이 자기가 이혼했는 최초의 남편 집에 찾아가서 애들을 인질로 잡고 자기를 집으로 와라라는 그런 요청을 한다라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래서 계속 최초에는 이제 아이들만 있는 줄 알았었는데 그렇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만 그 인질범 이외에 전 남편이 이미 그 전날, 어제쯤 해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그 외에 2딸 이외에 2딸의 친구까지 있었다라는 것인데요. 계속 그 인질극을 계속 벌이다가 조금 전에, 계속 어떤 외부와 통화도 하고 하다가 통화가 딱 끊기니까 뭔가 어떤 그 경찰도 낌새가 이상해서 경찰 특공대가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는데, 이미 그때는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남편으로 보이는 분들은 이미 사망한 지 한 하루 정도 되어 보이는 것 같고, 그 딸로 보이는 10대 여성 한 분도 이제 흉기에 찔려서 있는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기던 중에 사망했다는 것이 이 사건의 전체적인 개요인 것 같은데요. 최초에는 이 사건이 도대체 누가 범행을 했는지, 누가 살인범이고 누가 피해자인지 명확하지 않았는 것 같은데 지금 좀 전에 그 보도에서 보시듯이 등기등본을 떼봤더니만 지금 사망했는 전 남편의 집으로 밝혀졌는데 결국 그 이혼을 해서 아이는 남편이 그 양육권을 가진 상태이고 처가 이혼을 해서 재혼을 한 상태인데 그 재혼했던 남편으로부터 나와서 이 남편이 별거가 되니까 연락이 안 되니까 혹시나 이 사람이 전 남편한테 가지 않았나 싶어서 다시 돌아갔는 거죠. 거기서 이 비극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시청자분들이 뭐 좀 복잡하긴 한데 별거를 한 거죠. 이제 새로 재혼을 했다가 별거한 그 아내가 별거한 아내가 다시 이제 전 남편한테 간 줄 알고 그래서 전 남편 집으로 찾아갔던 있는 상태였죠. 인질극을 벌이다가 결국은 사망을 했는데 자, 이게 뭐 단순히 치정살인 사건일 수도 있지만 이 저변에 보면 여러 가지 뭔가 좀 먹고 살기도 힘든 상황에서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인 어떤 사건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 네, 일단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사회 양극화가 이렇게 급속히 진행되다 보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서민들이 지금 먹고 사는 문제에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뭐 국민 행복 시대,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정신적으로 아름다운 사회 만들자, 이런 그거로 열심히 정치인들이 국민들한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하여튼 그 빈부격차로 인한 갈등, 사회계층 간의 이화감의 조성, 네. 또 희망이 없는 이 현재 사회 시스템의 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지면서 네. 개인 사정하고 합쳐가지고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 그 문제가 얘기하는 것이, 빈부격차 말씀하는 것이, 이것이 어떤 뭐 고급 부촌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네. 안산시라고 하는 어떤 중소도시에서 또 네. 이게 다른 아파트나 이런 고급 주택가도 아닌 다가구 주택에서 벌어진 것이고, 특히 네. 지금 이 전 남편, 그리고 네. 실질적으로 이 사건에 그 사망한 피해자로 알려진 분도 지금 장애인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보면은, 경제적으로도 참 쉽지 않고, 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에서 어떤 치정도 얽히고, 어떤 모르겠습니다. 이 동기가 뭔지, 아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그러니까요. 어떤 또 새로운 가정이 좀 틀어졌는지, 그 네.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아마 차차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습니다만, 이 위치 자체가 네. 어떻게 보면 안산이란 중소도시에서 벌어진 것이고, 주거 형태도 봤을 때에 아마 어떤 경제적인 어려운 상태 속에서 벌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추측을 네. 또 해보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하필이면 또 안산 하면 좀 떠오르는 그런 또 큰 비극적인 참사도 있었는데, 하여간 안산에서 또 이런 일이 벌어져서 좀 더 안타깝고, 정말 어떤 곡절이 있었을까 좀 궁금하거든요. 네. 수사 상황을 좀 지켜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경제적 상황이 어려울수록, 네. 경기가 안 좋을수록, 서민이 힘들고, 자영업자가 힘들고, 네. 사회적 소외계층이 힘듭니다. 네. 근데 최근 우리나라 경제가 노무현 5년, 이명박 5년, 네. 박근혜 2년에서 12년 동안 장기 저성장입니다. 네. 평균 성장률이 3% 내외밖에 안 돼요. 네. 이것은 세계 100위권 밖의 성장률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세 번째 정권이 바뀌어 들어오고 있는데도 여전히 그 경제 활성화나 경제가 어떤 도약하는 네. 이런 정책들을 내놓지 못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네. 사실상 사회 소외계층들이 경제적 문제로부터 오긴 하지만 네. 그것이 개인적 문제까지 겹쳐지면서 네. 계속 요즘 좀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임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인질범이 내가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 경찰에 압송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네, 상당히 뭐 자포자기한 듯한 그런 아직 느낌이 나는데. 이제 네. 수사가 시작되는 그러니까요. 거라서 네. 저희가 추측하기에는 참 조심스러운데요. 우선 드러난 것만 보자면 네. 지금 재혼한 남편이 전 남편을 살해했고요. 네. 그다음에 전 남편과의 사이에 낳은 그 의붓딸도 중태에 빠뜨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구한 한 건 명이 이제 막내딸이 막내딸이 막내 딸이 이제 죽은 거죠. 예, 아직 지금 죽은 네,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두 명이 두 명이 지금, 사망한 거 굉장히 이제 어쨌든 네. 전 남편과 전 남편 사이에 의붓딸까지 살해한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요구한 건 뭐냐면은 부인을 데려오라는 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만 본다면은 사실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치정으로 보여요. 네. 치정으로 보이는데 우선 그걸 기본 전제로 네. 다른 이제 가능성도 말씀을 하시는데요. 네. 사실 이렇게 어떤 그 치정 사건에서 보면은요. 예를 들면 어떤 연인이 만나다가 헤어졌을 경우에 정말 극단적인 경우에는 네. 이런 살인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정말 종종 있습니다. 저는 네. 그 중에 하나일 게 아닐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는데요. 네.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죠. 지켜봐야겠죠. 혹시라도 경찰이 어떤 특공대가 진입을 하면서 그 순간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아닐까 이런 의심도 네, 맞습니다. 결국은 할 수 있는데 네네. 경찰의 설명은 이미 전 남편과 딸 한 명이 사망한 차에 찔린 상태였다 이런 말씀이죠. 아마 지금 시신의 경직도 아마 네. 사망하고 나면 시신이 굳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굳은 정도로 봤을 때 아마 10시간 정도가 넘으면은 전신이 아마 다 굳는다 이렇게 그렇죠. 하는데 아마 그러한 어떤 신체의 경직도를 봤을 때는 이미 한 어제 정도에 아마 전 남편은 사망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이는데 네. 문제는 이제 이 10대 막내딸인지 정확한 신원은 안 밝혀졌습니다만 네. 사망한 딸 같은 경우에 언제 사망했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어떤 경찰 특공대가 정말 정확한 어떤 상황을 판단했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수사를 펼쳐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은 경찰은 지금 네. 들어갔을 때에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을 때 특별한 저항은 없었다라고 하는 점에 비추어서는 네. 이미 그 전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거라는 그런 것인데 과연 그러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 상황에 대해서도 조금 더 수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경찰은 인질범과 협상 전에 이미 2명이 흉기에 찔린 상태였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어떤 이유였는지, 그리고 혹시 경찰 투입 과정에서 어떤 문제는 없었는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저희들이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